대충 리뷰하는 남자 조이야. 지금 눈 내리는 인터라켄 거리를 걷고 있어. 내가 며칠 전에 스위스 여행 리뷰를 하면서 22대 총선 청기 누설 예측을 했는데 이 영상이 예상 밖으로 반응이 좋더라고. 역시 선거철이라 총선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네. 유튜브 알고리즘이 내가 만든 총선 예측 영상을 많이 뿌려주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한 번 더 22대 총선 청기 누설을 해줄게. 인터라켄 설경 영상을 감상하면서 내 청기 누설을 들어봐. 내가 선거 예측하면 진짜 90%는 맞히거든. 4월 10일 선거날이 되면 내 예측의 정확성에 깜짝 놀라게 될 거야. 내 예측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선거날 결과 보고 욕을 하든 칭찬을 하든 해. 그럼 오늘은 22대 총선 비례대표 결과를 청기 누설해줄게. 저번 영상에서 조국혁신당이 많은 의석을 가져간다는 예측을 해줬는데 오늘은 자유통일당과 소나무당이 비례에서 얼마나 의석을 가져갈 수 있는지 예측을 해줄게.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자유통일당과 소나무당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더라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당 모두 한 석도 못 얻을 거야. 그럼 왜 한 석도 못 얻는지 이유를 알려줄게. 먼저 자유통일당. 자유통일당의 전신은 2004년 17대 총선에 참가한 한국기독당이야. 그냥 짧게 기독당으로 통칭할게. 당시의 기독당은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들 주축으로 만들어졌는데 대표적으로 조용기, 김홍도 목사 등이 있지. 당시에 날고 긴다는 유명한 목사들은 전부 기독당에 모였어. 그 당시 행동대장 역할을 했던 목사가 바로 정강훈이지. 그 당시 기독당은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표심 얻으면 충분히 국회의원 의석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지. 그래서 당시에는 기독당에 유명 인사들이 많이 공천되고 그랬어. 그런데 선거 결과가 어땠는 줄 알아? 국회의원 한 석도 못 얻었어. 아주 폭망했지.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투표 전날 기도 잘한다는 목사들이 모여서 국회의원 만들어달라고 밤새 통성기도 방언기도 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철저히 쌩깠지. 하나님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지. 그 후 꾸준히 기독당은 국회의원 만들려고 여러 가지 정당 이름으로 총선에 도전했지만 매번 실패했어. 이제 20년이 지나서 자유통일당이라는 기독당이 나왔어. 지금 기독교의 입지는 20년 전과 비교해서 더 안 좋아졌어. 과거의 기독교는 그래도 이미지가 좋았는데 점점 이상한 목사들이 출몰하면서 기독교 이미지가 씹창이 나면서 개독교로 조롱받고 있는 현실이지. 덕분에 기독교 신자 수도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20년 전과 비교해서 기독교 이미지가 더 안 좋아진 상황이야. 오죽하면 요즘 영화나 드라마 보면 목사들이 빌런이나 악역으로 진짜 많이 나와. 이게 다 기독교에 대한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기독당이 기독교 신자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절대 아니거든. 심지어 당명에서 기독을 지우고 자유통일당으로 나왔던데 이건 기독교 정당 이미지보다 보수 정당의 이미지를 더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 그런데 보수 정당표는 국힘당으로 몰리게 돼 있어. 주변에 보수 지지자 있다면 물어봐. 표심 찢어진다고 국힘당에 몰아줘야 된다고 할 거야. 그런데 최근에 자유통일당이 어떤 여론조사에서 6% 이상 지지를 받아서 이번에는 비례대표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런 여론조사 발표하는 구구방송은 보지도 말고 믿지도 마. 4월 10일 투표 결과 나왔는데 자유통일당이 진짜 6% 이상 지지받는다면 그때는 그 구구방송을 나부터 믿고 볼게. 만약 내가 틀리면 내 채널을 보지 말고 차단해놔. 이번에도 자유통일당은 그쪽 목사들에게 세뇌당한 개독 환자들 표심만 얻게 될 거야. 두 번째는 소나무당. 개인적으로 나는 소나무당 공약이 너무 마음에 들어. 진짜 공약만 보면 소나무당 찍고 싶어. 그런데 소나무당 인물을 보면 그 마음이 싹 사라지지. 대표적인 인물이 변희재야.
지금이야 변희재가 윤석열, 한동훈 열심히 까주니까 극좌 세력들이 변희재 빨고 있는데, 변희재가 살아온 삶을 보면 변희재는 좌우 세력 모두에게 많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인물이야. 태블릿 PC로 윤석열 끝낼 수 있다고 자신을 했지만 그것도 흐지부지 됐지. 태블릿 PC로 뭐 조금이라도 윤석열에게 타격을 줬으면 신뢰가 생겼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것도 아니거든. 맨날 언론이 태블릿 PC 기사를 안 실어준다는 핑계를 대는데, 언론이 변희재 태블릿 PC 기사를 안 실어주는 이유도 그동안 변희재가 쌓아놓은 신뢰의 결과야. 나도 변희재 유튜브 방송을 종종 보는데 방송을 보면 정말 재밌어. 아주 시원시원하게 까거든. 그런데 너무 뻥카가 심하고 논리에 비약이 심해. 뭐 툭하면 윤석열, 한동훈 사형시킨다고 하고 SK 최태원 회장도 몇 조 원 뜯어낼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은 재미있긴 하지. 그런데 현실성이 전혀 없잖아. 소나무당이 비례해서 한두 석은 가져갈 거라고 예상을 한다고 하던데 절대 불가능해. 비례해서 한 석도 못 가져갈 거야. 민주당과 국힘당은 고정 지지층이 30% 정도가 있어. 이 30% 지지층은 무조건 자기가 지지하는 민주당이나 국힘당을 뽑아. 자기 당대표가 조두순이라 해도 무조건 자기 당을 밀어주는 고정 지지층이 있지. 그래서 선거는 고정 지지층 여론을 보면 판단을 할 수가 없어. 선거의 결과를 예측하려면 고정 지지층이 아닌 나머지 40%의 중도층 민심을 봐야 돼. 이 중도층이 선거의 결과를 결정하는 거야. 나 역시 40%에 해당하는 중도층이야. 그런데 저번 영상에서 민주당이 이길 거라 예측했더니 나보고 좌파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런 반응하는 애들이 국힘당 고정 지지층이야. 반대로 내가 민주당 비판하면 날 우파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역시 민주당 고정 지지층이지. 중도에 있는 나 같은 애들은 보편적인 상식을 기반으로 정당을 바라보기 때문에 양쪽 당 다 깔 수 있고 칭찬도 할 수 있거든. 하지만 극좌 극우들은 완전히 편향된 상식을 기반으로 정당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로남불이 너무 심해. 요즘 국힘당은 민주당 의원들 막말을 문제 삼아 열심히 까고 있고, 민주당도 국힘당 의원들 막말을 문제 삼아 열심히 까고 있지. 결국 양쪽 당 모두 막말을 하고 있다는 소린데, 양당의 30% 고정 지지층은 그냥 상대 정당만 욕하기 바빠. 하지만 나 같은 중도층은 그 모습이 존나 웃기지. 그래서 나 같은 중도층은 편향된 상식이 아닌 보편적인 상식으로 정당을 바라보지. 보편적인 상식으로 선거를 바라보면 왜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왜 민주당이 승리하는 예측이 나오는지 알 수 있을 거야. 그거 이해 못하면 넌 그냥 편향된 고정 지지층이라 이해 못하는 거야. 오늘 청기 누설은 여기까지 할게. 날 비판하려면 4월 10일 선거 결과 나오고 비판을 해. 아마 정확한 내 청기 누설에 깜짝 놀라게 될 거야.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